여러분, 지금 부엌 찬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거기에 당뇨약 통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그 약을 꺼내서 물 한 모금에 삼키시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 약,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 걸까? 평생 끊을 수 없는 걸까?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20년 넘게 건강정보를 연구하고 수많은 분들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당뇨약을 줄이는 것,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당장 약을 끊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고 몸에 좋은 것을 꾸준히 챙기면 담당 의사 선생님이 먼저 이제 약을 줄여봅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열쇠가 되는 것이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도 어렵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마트에서 500원이면 살 수 있는 아주 흔한 것, 이것으로 한 잔을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 마르고 목이 탄다. 둘, 밥을 먹고 나면 심하게 졸리고 몸이 천근만근이다. 셋, 상처가 나면 예전보다 낫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리다. 넷, 밤에 소변을 보러 2번 이상 일어난다. 다섯, 시야가 가끔 흐릿해지거나 눈이 침침하다. 3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어가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혈당을 올리는 위험한 습관 4가지. 두 번째, 500원짜리 한 잔의 정체와 만드는 법. 세 번째, 혈당을 안정시키는 생활 속 해결책 4가지. 네 번째, 누구나 오늘부터 따라할 수 있는 황금 원칙 5가지. 다섯 번째, 실제로 혈당이 좋아진 분들의 이야기. 이 영상 하나에 다 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에 정말 도움되는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혈당은 왜 오르는 것일까? 먼저 혈당이 왜 오르는지 그 원리부터 쉽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을 커다란 공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밥을 먹으면 음식이 위장에서 잘게 분해됩니다. 이렇게 분해된 것 중에 포도당이라는 에너지 원료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혈당입니다. 그런데 포도당은 혼자서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 현관문에 자물쇠가 있지요. 열쇠가 있어야 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슐린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포도당이라는 손님이 세포라는 집에 들어가려면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문을 열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열쇠가 부족하거나 열쇠는 있는데 자물쇠가 녹이 슬어서 잘 안 열리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열쇠가 있어도 문이 뻑뻑해서 안 열린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포도당은 세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서 계속 둥둥 떠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이 높아지는 원리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을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물이 흘러야 하는 수도관에 설탕물이 계속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도관 안쪽에 끈적끈적한 것이 달라붙고 좁아지고 결국 막혀버리지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혈당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 벽이 손상되고 눈에 가느다란 혈관이 망가지고 콩팥의 필터가 고장나고 발끝까지 피가 제대로 돌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당뇨 합병증의 시작입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왜 어떤 습관이 위험하고 왜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원리를 아셨으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단계, 혈당을 올리는 위험한 습관 4가지. 여러분, 방금 혈당이 왜 오르는지 원리를 이해하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매일 하는 평범한 습관 속에 혈당을 확 끌어올리는 위험한 것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매일 반복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4가지를 말씀드릴 테니 혹시 나도 이러고 있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흰 쌀밥을 뚝배기째 드시는 습관입니다. 밥이 보약이다 라는 말,
우리 세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한 공기 가득 수북하게 담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흰 쌀밥은 소화가 아주 빠릅니다. 위장에 들어가면 금방 분해되어 포도당으로 확 바뀌어 버립니다. 비유를 하자면 고속도로에 갑자기 자동차 100대가 한꺼번에 진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도로가 꽉 막혀버리죠. 혈액 속에 포도당이 한꺼번에 쏟아져지면 인슐린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감당이 안 됩니다. 실제로 김 할아버지라는 72세 어르신이 계셨는데 매끼 흰쌀밥 2공기씩 드시면서 나는 반찬을 안 먹으니까 괜찮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당화혈색소가 8.5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밥이 보약이 아니라 독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정리하면 흰 쌀밥은 양을 반으로 줄이시고 잡곡을 섞어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과일을 마음 놓고 드시는 습관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은 것 아니냐?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이지만 당뇨가 있는 분에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포도당 못지않게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특히 식후에 디저트처럼 과일을 한 접시 가득 드시는 분들, 이것이 문제입니다. 밥으로 이미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 과일까지 더하면 혈당이 산꼭대기를 찍어버립니다. 수도관에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물을 더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68세 박 할머니께서는 몸에 좋다고 매일 저녁 포도 한 송이, 바나나 2개를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그런데 공복 혈당이 160까지 치솟았습니다. 과일을 줄이고 나서야 비로소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지요. 정리하면 과일은 하루에 주먹 반 개 크기 정도만, 그리고 식사와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서너 시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기 쉽지요. 그런데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입니다. 근육을 움직이면 포도당이 에너지로 쓰여서 혈당이 내려갑니다. 반대로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포도당이 쓰일 곳이 없으니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식후 30분간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당 상승 폭이 약 30% 가까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30분 걷기. 이것이 혈당을 내리는 가장 쉬운 약입니다. 정리하면 밥 먹고 바로 눕거나 앉지 마시고 30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네 번째, 스트레스를 안고 잠드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걱정, 분노, 불안 같은 감정이 쌓이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비상경보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이 나오면 간에서 저장해놓은 포도당을 혈액으로 쏟아냅니다. 전쟁이 나면 비상식량을 꺼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침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분들, 그 원인이 바로 전날 밤의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잠들기 전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습관이 혈당 관리의 숨은 비결입니다. 여러분, 4가지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본문 3단계, 혈당을 안정시키는 해결책 4가지. 자, 앞에서 위험한 습관 4가지를 말씀드렸으니 이제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지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의 주인공, 계피물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500원 한 잔의 정체입니다. 계피, 시장이나 마트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양념이죠. 이 계피를 물에 우려서 마시는 것, 이것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왜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해 녹슨 자물쇠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인슐린이 열쇠라고 말씀드렸죠? 당뇨가 있는 분들은 자물쇠가 녹슬어서 열쇠가 잘 안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계피의 성분이 이 녹슨 자물쇠를 풀어주어서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계피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공복 혈당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농무부 산하 인간영양연구소에서도
계피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계피 스틱 1개 또는 계피가루 반 차숟가락을 뜨거운 물 1컵에 넣고 10분 정도 우려내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두 잔이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이른세정 할아버지께서는 아침 식사 전에 계피물 1잔을 석 달 동안 꾸준히 드셨더니 공복 혈당이 140에서 100일까지 내려갔다고 하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이 정도면 약을 줄여봅시다 라고 먼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계피물은 저렴하고 만들기 쉽고 꾸준히 마시면 인슐린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고마운 한 잔입니다. 두 번째, 여주차입니다. 여주. 이것은 울퉁불퉁하게 생긴 초록색 열매인데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만큼 혈당 관리에 탁월한 식품입니다. 여주에는 카란틴이라는 성분과 식물성 인슐린 유사물질이 들어있어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직접 돕습니다. 비유하자면 녹슨 자물쇠에 기름칠을 해주는 것이 계피라면 여주는 아예 보조 열쇠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전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는 여주 추출물이 혈당 강화 효과와 함께 췌장 베타세포 기능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마트나 건강식품 코너에서 여주차 티백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맛이 쓰기 때문에 처음에는 살짝 꿀을 아주 소량만 넣어 드시면 적응하기가 수월합니다. 정리하면 여주차는 계피물과 함께 혈당 관리에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세 번째,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먹는 순서만 바꾸면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한꺼번에 100대씩 들어오면 꽉 막히지만 신호등을 설치해서 20대씩 나눠 들여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로가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흘러가지요. 식사 순서가 바로 그 신호등 역할을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채소 반찬을 드세요. 나물이든 샐러드든 채소를 가장 먼저 드십니다. 그 다음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세요. 마지막으로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자리를 잡고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교 연구팀에서 실험한 결과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이 밥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크게 낮았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 이 순서만 기억하세요. 네 번째, 식후 걷기입니다.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해결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밥을 드시고 나서 바로 소파에 눕지 마시고 30분 정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빨리 걸을 필요 없습니다. 동네 산책하듯이 천천히 편안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걸으면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소비하면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수원에 사시는 69세 이 할머니께서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동네 공원을 2바퀴씩 도셨습니다. 한 바퀴에 15분 정도, 합하면 30분이지요. 2달 후 검사에서 식후 혈당이 240에서 160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밥 먹고 30분 걷기, 이것이 돈 한 푼 안 드는 최고의 혈당 관리법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결책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계피물, 여주차, 식사 순서, 식후 걷기. 어렵지 않지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댓글로 나는 이것부터 해볼래요 라고 남겨주시면 서로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본문 4단계, 오늘부터 따라하는 황금 원칙 5가지. 자, 지금까지 위험한 습관과 해결책을 모두 알아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방법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지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5가지 원칙, 이것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메모해서 붙여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원칙 하나, 아침 식사 30분 전에 계피물 1잔을 드세요. 잠에서 깨고 세수하시고 밥 차리기 전에 계피물 1잔을 먼저 마십니다. 공복 상태에서 마시면 계피의 성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계피가루 기준으로 반 차숟가락, 물은 200ml 정도, 보통 종이컵 1컵이면 됩니다. 원칙 둘, 식사할 때 밥은 반 공기만 드세요.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추천드리며 양은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세요. 빈자리는 채소와 단백질 반찬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두부 반모, 달걀 1개, 생선 1토막, 이런 단백질이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원칙 셋, 식사는 채소부터 시작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식사 순서, 이것을 몇 끼 습관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 이 순서를 반복하시면 한 달 안에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원칙 넷, 밥 먹고 30분 이내에 걷기 시작하세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혈당이 가장 높이 올라갑니다. 이때 걸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30분 걷기가 부담스러우시면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앉아만 있지 않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원칙 5,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잠들기 전 야식, 이것이 혈당의 적입니다. 자는 동안에는 몸이 포도당을 거의 소비하지 않습니다. 저녁 늦게 먹은 음식의 포도당이 밤새 혈액 속을 떠돌게 됩니다. 저녁 식사는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치시고 그 이후에는 물이나 보리차 정도만 드시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세요. 이 5가지 어렵지 않지요? 아침에 계피물 1잔, 밥은 반 공기, 채소부터 먹기, 식후 30분 걷기, 8시 이후 금식.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원칙입니다. 본문 5단계,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여러분, 지금까지 좋은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렸는데 한 가지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절대로 혼자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이 당뇨약 끊는 방법이라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약을 안 드셔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가 실제로 좋아진 것을 확인하신 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약 용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혼자 판단해서 약을 뚝 끊으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서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드물지만 계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 드실 때는 아주 소량만 시작하시고 몸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속이 불편하시면 바로 중단하세요. 또한 간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은 계피에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하루 반 차숟가락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혈압약이나 혈액응고 관련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계피와 여주 모두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미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 함께 드시면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어지러움, 식은땀, 심하면 의식을 잃는 것까지 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정기검진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석 달에 한 번 당화 혈색소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수치가 여러분의 지난 석 달간 평균 혈당 상태를 알려줍니다. 이 수치가 좋아지고 있다면 그때 의사 선생님과 약 조절에 대해 상의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약은 의사 선생님의 판단 아래에서만 줄이는 것이며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약의 효과를 더 높이고 장기적으로 약을 줄여갈 수 있는 몸의 기초 체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본문 6단계,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 여러분, 이론만으로는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대전에 사시는 71세 장 할아버지. 장 할아버지는 12년째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약 3알, 이것이 일상이었지요. 당화혈색소는 8.2, 공복혈당은 늘 150 언저리를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습관은 이랬습니다. 아침에 흰 쌀밥 한 공기 반, 점심에도 밥 한 공기에 김치찌개 국물까지 말아서 식후에는 바로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시곤 했습니다. 손자가 이 영상 비슷한 건강 정보를 보여드리면서 할아버지, 이것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답니다. 장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시면서도 계피물을 매일 아침 한 잔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반 공기로 줄이고 나물 반찬을 먼저 드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약 20분 정도 걸으셨습니다. 석 달 후 병원 검진에서
당화 혈색소가 8.2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생활 습관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약을 한 알 줄여봅시다. 라고 하셨답니다. 장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약이 줄었어. 이게 진짜 되는 거더라. 두 번째 이야기. 부산에 사시는 67세 최할머니. 최할머니는 당뇨 진단을 받은 지 5년 되셨습니다. 특별히 나쁜 습관은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문제는 과일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사과 1개, 귤 서너 개, 포도 한 줄기를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은 거니까 라는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식후 혈당이 늘 200 이상이었습니다. 최할머니는 과일량을 확 줄이셨습니다. 하루에 사과 4분의 1 조각 정도만, 그것도 식사 후가 아니라 오후 3시쯤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여주차 1잔, 저녁에 계피물 1잔을 시작하셨습니다. 2달 후 식후 혈당이 230에서 140으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좋다고 먹은 것이 오히려 독이었구나. 이제야 알았다. 세 번째 이야기. 경기도에 사시는 74세 윤 할아버지. 윤 할아버지의 문제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은퇴 후 할 일이 없어지면서 매일 걱정에 시달리셨습니다. 자녀들 걱정, 경제적인 걱정, 건강 걱정, 밤이면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170을 넘나드는데 먹는 것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30분 전에 텔레비전을 끄고 따뜻한 계피물을 한 잔 마시면서 심호흡을 10번 하셨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10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뒷산 입구까지 걸어갔다 오셨습니다. 왕복 40분 정도. 넉 달 후 공복 혈당이 170에서 110까지 떨어졌습니다. 잠도 전보다 훨씬 잘 주무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 약만 답인 줄 알았는데 내가 바뀌니까 숫자가 바뀌더라. 여러분, 이 세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보이시죠? 특별한 것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계피물 1잔, 밥 줄이기, 채소 먼저 먹기, 식후 걷기, 스트레스 관리.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그대로 실천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혈당을 올리는 위험한 습관은 4가지였습니다. 흰쌀밥 과식, 과일 과다 섭취,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스트레스 방치. 혈당을 안정시키는 해결책도 4가지였습니다. 계피물 1잔, 여주차 1잔, 식사 순서 바꾸기, 식후 30분 걷기. 황금 원칙 5가지도 기억하시지요? 아침 계피물, 밥 반 공기, 채소 먼저, 식후 걷기, 저녁 8시 이후 금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약은 절대 혼자 끊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내 몸은 나중으로 미뤄왔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돈 버느라, 집안 살림하느라 정작 내 건강은 뒷전이었죠. 이제는 내 몸을 챙길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밥을 반 공기로 줄여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계피물 1잔을 만들어 드셔보세요. 식사 후에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작은 것 하나가 혈당 수치를 바꾸고 그 수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사랑하는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손주 손잡고 공원 산책하는 그날이, 약을 줄이는 그날이 여러분 앞에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나는 오늘부터 이것을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